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건 출판사는 결코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책이 팔릴 거라는 기대가 있을 때만 그 비용을 내줄 거예요. 내 돈을 쓰지 않고 출판사의 투자를 받아서 책을 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팔리는 책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팔리는 책을 쓸 수 있을까? 그 세 가지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책을 한 권 쓰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작년에 책 쓸 때 돌아보면은 인생 전체를 통틀었을 때 이렇게 책 쓰기만큼 이제 기력을 많이 소모하는 일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큰 노력을 들여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대가로 나는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책을 쓰기 시작하면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을 쓰면 수익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내가 책을 쓰면 얻을 수 있는 건 뭘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게 또 돈이겠죠. 책을 팔면 돈을 나는 얼마나 벌게 될까? 그거를 알고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책이 팔릴 때 얼마를 벌게 되나? 그거는 사실 상당히 간단해요. 책이 한 권 팔릴 때마다 정가의 10%가 작가에게 돌아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초보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8%, 7%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0% 정도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15,000원짜리 책이 한 권 팔리면 1,500원 정도가 작가한테 주어지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인세 수입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 책이 100권이 팔리면 15만원 정도를 벌게 되고 1000권이 팔리면 150만원, 그리고 10,000권이 팔리면 1,500만원을 벌게 된다. 대략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물론 뭐 인세가 전부는 아니죠. 인세뿐만 아니라도 책을 쓰면 책을 썼다는 그 자체만으로 전문가로 인정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격으로 여기저기 강의를 나가면서 강사로서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강사료가 처음에는 몇십만 원 정도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점점 경력이 쌓이고 유명세가 높아지고 하면은 거의 한 건 강의에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고수익의 강사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서 책을 써나가시면 어떤가,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 강사로 활동하는 거 외에도 책을 쓰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내가 책으로 써낸 그 컨텐츠가 있을 건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 하나의 추가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책 쓰기 코칭이라던가 출판업처럼 관련된 분야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사업체로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꼭 책 쓰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컨텐츠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그 고유한 사업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하나의 경로입니다. 이렇게 책을 쓰면 인세 수입은 물론이고 전문가로서 새로운 강사로서의 경력을 만든다던가 내가 쓴 컨텐츠를 바탕으로 나만의 독창적인 사업체를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책 쓰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지 않은 책 쓰기를 해 나가시면서 이런 희망적인 부분도 이 과정이 끝났을 때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힘을 내고서 계속 멈추지 않고 책을 써 나가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책을 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책을 써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부분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책을 써서 내가 얼마를 벌겠다, 책을 써서 내가 이런 전문가가 되겠다, 이렇게 좋은 부분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 이전에 책을 쓰는데 돈이 들어간다,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습니다. 책을 쓰는데도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을 누군가는 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건 당연히 출판사가 내주는 거 아니냐, 출판사는 그러려고 있는 회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출판사가 비용을 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건 출판사는 결코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출판사는 여러분들의 책을 내는 비용을 내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책이 팔릴 거라는 기대가 있을 때만 그 비용을 내줄 거예요. 출판사는 철저하게 팔릴 것 같은 책에만 비용을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윤을 남기고 계속 경영을 해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팔리지 않을 책을 내주고서 그 비용을 전부 떠안고 모든 손해를 우리가 안겠다, 그렇게 기쁘게 임하는 출판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출판사는 결코 자선단체가 아니다. 그거를 잊지 않고서 책을 쓰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책을 한 권 출판할 때 1000부에서 2000부 정도를 인쇄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인쇄를 하는데 적으면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상당히 큰 비용이 들어가곤 해요.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아무 이유 없이 남의 책 내주는데 쓰려고 하는 출판사는 없습니다. 출판사란 이윤을 남기려는 영리 기업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팔리지 않을 책을 내줄 생각은 없다. 그것을 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서 책을 내야 하는 작가의 입장이기 때문이죠. 물론 출판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돈을 직접 써서 책을 내는 방법도 있긴 하죠. 아까 말씀드린 1000만 원의 큰 비용을 기꺼이 낼 여력이 있다면 내 돈을 내서
출판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자비 출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좀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내 돈을 들여서 그냥 내 책을 내버리는 것도 뭐 한 책을 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내가 그렇게 큰 돈을 쓰기보다는 비용을 투자받아서 전문성이 있는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서 책을 낼 수 있다면 그게 또 훨씬 좋은 전략이겠죠. 이렇게 출판사의 투자를 받아서 책을 내는 걸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기획출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능하면 내 돈을 쓰는 것도 좋지만 기획출판의 방법을 이제 지향해 보시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 돈을 쓰지 않고 출판사의 투자를 받아서 책을 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팔리는 책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팔리는 책을 쓸 수 있을까? 그 세 가지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기, 두 번째로는 원고 기획을 잘하기, 세 번째로는 인플루언서가 되기. 이 세 가지의 전략을 좀 잘 고르게 함께 해나가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출판사에 투자를 받아서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책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글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기. 한강 작가라던가 김훈, 유시민 작가처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작가들은 아주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쓰기 힘든 아주 예술적으로 뛰어난 글을 쓴다는 점이죠. 이렇게 그런 유명한 작가들처럼 뛰어난 글을 쓸 수 있다면 당연히 책이 잘 팔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 글 실력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글이라는 게 또 한두 달 연습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실력이 갑자기 오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 실력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은 단기 전략이라기보다는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장기 전략으로서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한을 가지고 글 실력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물론 글만 잘 쓴다고 해서 또 책이 팔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기획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이란 건 이제 준비를 말해요.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시작하자. 그게 바로 기획입니다. 기획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행을 살피는 전략.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별점을 잘 강조하는 전략이에요. 첫 번째로는 유행을 좀 잘 살필 필요가 있죠. 이 출판업계라는 것도 상당히 유행을 많이 타는 분야라서 유행을 떼놓고는 생각을 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쓰려고 하는 책이 시대적인 흐름에 비춰봤을 때 유행하는 흐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잘 포착해서 유행과 연결시켜서 원고를 쓸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는 훨씬 더 판매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책의 차별점을 잘 찝어내서 특별한 책으로 만들어내는 전략도 있습니다. 시장에 이미 널려있는 똑같은 책을 쓰기보다는 나만이 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책을 쓴다면 대중이 보기에도 이 책은 특별한 책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잘 팔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도 요즘에는 아주 좋은 출판 전략이에요. 물론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 SNS를 만들어서 그 팔로워를 늘려나가면서 내 책을 사줄 잠재 고객을 조금씩 늘려가는 일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꼭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쉽게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그런 SNS를 통해서 팔로워를 늘려나가면서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그 SNS를 잘 키워놓는다면 내 책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됩니다. 인플루언서가 됐다면 책을 써서 투고를 할 때도 나는 유튜브에서 10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 블로그에 5만 명의 이웃이 있는 거대 블로거입니다. 이런 점을 잘 피력을 해서 투고를 한다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라면 이 사람의 책은 팔리겠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쉽게 출판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문성이 있는 출판사의 투자를 받아서 내 돈을 쓰지 않고 책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첫 번째로는 글 실력을 업그레이드하자. 두 번째로는 원고 기획을 잘 해보자. 세 번째로는 인플루언서가 되보자. 이 세 가지 전략을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좀 고르게 잘 해나갔을 때 여러분들의 책이 자신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전문가 집단인 출판사의 투자를 받아서 최고의 수준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확신을 합니다. 저는 책을 출간하고 나서 그 나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쉽게 내실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브랜딩해서 제2의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컨설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책 쓰기나 브랜딩 분야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이라던가 영상 설명 부분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얼마든지 필요한 도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니까요. 구독을 해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인생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